최근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이 고가 1주택자들과 노년층과 영끌 쪽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해 가격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하나로 시장과 정치권은 긴장했고 세금 부담에 대한 불안감과 증여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발언의 배경, 논란, 정책적 의미, 해외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5분 동안 자세히 분석한다. 이번 발언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자리한다. 2020년대 들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과 거래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0월 15일 대책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 고가주택자에게 형평성 있는 과세 필요성 강조. 둘째, 양도세 부담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 유도. 셋째, 공급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안정화 추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락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집을 팔기보다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유리한 구조가 문제이다. 구 부총리 발언 이후 고가 1주택자, 노년층, 그리고 영끌 투자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의 실거주 중인 원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들은 재정착과 재건축, 재개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주택을 확보했는데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실거주를 포기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치권 반응도 다양하다. 진성준 의원은 세제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세무업계에서는 고가주택 중심 증여 상담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 지역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6%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OECD 평균 0.290, 33% 대비 낮다. 구 부총리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50억 원. 주택 보유자는 연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과 한 채 고가주택자를 비교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 구조는 고가 1주택자와 비교할 때 불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의 조합은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면 매물이 늘어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은 고가주택 중심, 재산세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화와 세금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율 차이가 크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누진적 재산세를 적용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도 비슷한 구조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차등 과세를 시행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논의는 국제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고가주택 중심 보유세 강화는 의미가 있다. 여러 채 보유자가 한 채 고가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노년층과 실거주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소득 수준, 실거주 여부, 장기 거주자 배려 등 세부적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 정책적 균형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제 논란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연구 용역 기반 정책 결정,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소통,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책 설계와 소통 모두 강화된다면 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